안녕하세요, 아근입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3040이 결혼 등을 이유로 첫 내 집 장만을 했을 때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로 부동산 폭락? 어마어마한 대출금? 아닙니다. 바로 내 집 마련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과 좀 더 일찍 하고 공부할 거라고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신부 측에서는 혼수 대신 내 집 마련에 같이 버텼다면 하는 후회까지 저는 들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도 관심이 많은 청약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전체적인 과정을 알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궁금하시는 부분이 많은데요. 청약은 먼저 청약통장이 있어야 청약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평형 85제곱미터 기준으로 서울 청약은 300만원, 광역시는 250만원, 그 외 지역은 200만원이 청약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이 돈은 일시납으로 바로 입금을 해도 되고 기간에 걸쳐 나눠도 됩니다. 청약통장은 소득공제도 되기 때문에 매월 10만원씩 넣는 게 제일 좋은데요. 하지만 이번에 청약에 대해 기준이 바뀌면서 월 25만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약통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고려하고 있는 지역의 기본 금액을 채우셨다면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를 청약을 넣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약은 서울에 사는 사람은 서울의 1순위를, 경기도 사람은 경기도 지역의 1순위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청약을 넣으려면 1순위가 아닌 2순위로 청약을 해야 합니다. 일부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수도권을 하나로 묶어서 1순위로 하기로 하는데 그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택지지구가 아닌 일반적인 도시 청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약 홈에 날짜를 맞춰서 청약 홈에 들어가셔서 청약을 하시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청약 당첨 축하드립니다. 이제 새 아파트로 내 집 마련에 50% 다가오셨습니다. 청약에 실패하신 분들은 공부를 더 하시고 좀 더 도전해 보시면 되시겠죠? 저도 6번 만에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할 돈은 분양가의 10% 빼기 청약통장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에 당첨이 됐다면 10%인 5천만원 빼기 청약통장 금액을 마련하시면 됩니다. 서울이면 300만원, 광역시는 250만원을 빼야겠죠? 그럼 일단 한시름은 놓았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은 내 아파트가 완성되어 입주할 때까지 추가로 드는 돈은 옵션 계약금의 10%만 있으면 됩니다. 당첨이 되면 곧 문자로 계약서를 쓰라고 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구경 갔던 모델하우스에서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이때 다시 한번 모델하우스에 가서 여러분들의 당첨된 평형 모델하우스가 있다면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옵션 계약을 위해 한 번 더 와야 되는데 미리 가서 측정을 해둬야 내가 몇 년 뒤에 입주를 할 때 아파트 가구나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옵션은 발코니 확장과 각종 옵션이 있는데 이것 또한 총 금액의 10%만 내면 됩니다. 나머지 90%는 입주하시 당시 잔금에다가 포함돼서 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입주 때까지 드는 돈이 없는데요. 청약을 할 때는 아파트 자금은 이런 과정입니다. 아파트 청약은 계약금 10%, 중도금 80%, 중도금 60%는 무이자일 수도 있고 유이자일 수도 있는데요. 현재는 인기 있는 지역이 아닌 이상은 무이자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0%는 잔금을 치러하는데요. 여기서 잘 모르는 분들은 30%인 1.5억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24년 11월 31일 기준으로 강남 3구, 용산구 제외인 다른 지역들은 입주하기 전 부푼 마음을 안고 사검을 하게 되면요. 이제 사전 점검이라고 하죠. 요즘 올림픽 파크 포레온 그거 사전 점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에어컨 업체, 통신사, 뭐 싱크대 업체, 가구 업체 등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출 상담사들 천막도 있게 되는데요.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입주 시에 가능한 대출 총액을 알려줄 건데요. 여러분들이 청약 당첨 당시 받았던 대출은 이제 새로 대출을 받으시면서 상환을 하고 진짜 주택담보대출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30%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5억이었던 분양 당시 아파트 가격에서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70% 대출이 가능합니다. 딱 일생에 한 번인데요.
그럼 여러분들은 5억이 분양가였던 아파트를 청약 당첨 다시 10%를 납입하였고 70%를 대출을 받았으니 이제 20%만 잔금을 치르면 되는데요. 여기서 청약한 아파트 값이 올라서 아파트 가치가 7억이 된다면 분양 당시 5억이 아니라 7억의 70%가 되어 4억 9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대출을 받고 돈이 남으니 이사비나 옵션비 그리고 인테리어비에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이걸 모르는 제 주위 지인들이나 사람들은 온전히 5억이나 5억의 절반인 2억 5천을 모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스타트점이 5년에서 1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벌어지는데 이걸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공부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5억 분양가 그대로 갔다면 여러분들은 신용대출과 퇴직금 정산, 부모님의 도움 등을 받아 20%를 어떻게든 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출을 함부로 받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였다면 불가능한 금액은 아닐 겁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대출도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죠. 이처럼 청약과 그 이후 대출 그리고 가격이 오를지 공부를 하였다면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의 아파트 가격을 추산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처럼 막연하게 적금으로 집을 모아서 사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해도 되고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청약통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는 질문이 있어서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청약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 변화 이전에는 청약통장을 14살 때부터 월 10만원씩 불입을 하는 것이 청약통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청약, 민간청약과 공공임대를 노리기 위해 하였지만 개인적으로 민간청약과 무주택자만이 누릴 수 있는 청약통장 소득공제 최대 한도인 월 25만원을 추천합니다. 연간소득 7천만원 이하인 분들은 소득공제를 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가 아니고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정말 좋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력이 없다면 청약 이전에 청약을 원하는 지역의 기준만큼만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는데 굳이 소득공제를 위해서 할 필요는 없겠죠. 세 번째 질문은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잔금 20%를 낼 수가 없을 때는 어떡할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7억이 됐을 때 대출을 받으면 5억짜리 아파트가 7억이 됐을 때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했지만 5억에 그대로라고 했을 때 잔금 20%를 낼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질문인데요. 제 답변은 이겁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잔금을 낼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3년 전에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저절을 하면 안 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내 집이지만 당분간 전세를 주어서 맞추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근처 은행이나 대출 상담사를 통해 추가 자금 대출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금액이 조금 모자라서 전세를 주게 되었는데요. 이 전세를 주면서 아파트 시세가 오르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금을 확보한다면 어려운 일은 아니겠죠. 단 저처럼 전세를 놓기로 결정하였다면 빠르게 조금은 저렴하게 내놔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분양가 아파트를 전세가 3억이라고 시세를 물어봤을 때 부동산에서 3억이라고 한다 치면 2억 8천, 2억 9천에 빠르게 내놓고 빨리 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훨씬 떨어지는 전세가에 고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3억에 전세를 맞추려고 했는데 3억 2천에 맞추려고 했는데 3억을 누가 부동산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거절했다가 결국엔 전세를 2억에 맞추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호갱론에서 제가 제일 바닥에 전세를 맞춘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놓기로 마음먹었다면 최대한 빨리 좋은 가격에, 그러니까 내가 좋은 가격이 아닌 세입자한테 가격이 좋은 가격을 맞춰주면 되겠죠. 가끔 끝까지 버티면 좋은 전세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답을 주는 분들이 있긴 한데 이건 제가 직접 해본 사람으로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 버틸 수 있는 기간이 넘어가면 신용등급도 떨어지고 대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그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입니다. 그 6개월 동안 근처에 입주가 또 시작된다면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 미혼은 청약을 노려볼 만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답변으로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조용한 상태지만 입지가 좋은 곳들은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번에 당첨 발표됐던 경쟁률을 보시면 알 수가 있겠죠.
저도 2020년도에 청약점수 14점으로 당첨이 됐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어려운 시기이기에 미혼인 분들은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총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경쟁률이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그러니까 타입에 청약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원하는 입지에서 내가 되는 한도에서 제일 좋은 구축 아파트를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거래가 되는 곳에서 분양권 거래를 통해 새 아파트를 획득하는 방법이 있고요. 향후 새 아파트가 될 곳인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를 혹은 빌라를 사두는 방법입니다. 지금같이 조용하다면 조용한 부동산 시기에 내 집 마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영상까지 오게 된 여러분들에게 대단하다고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2022년에 청약을 해보기 전까지는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몰랐고 이걸 해보고 나서야 방법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걸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미 유주택자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에게는 이제 당연한 것들이겠지만 아직은 초입에 들어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